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건축 계획 파트가 끝났고, 오늘부터는 이 계획을 토대로 도면을 작성하는 제도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에서 여러분은 제도할 때 사용되는 규칙과 약속, 그리고 어떻게 제도하면서 건축물을 묘사하고 표현할지, 그리고 도면을 어떻게 그려낼지, 각 구조부, 예를 들어 기초, 기둥, 바닥 등의 각 구조부는 어떻게 각각 따로 제도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제도할 때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S 건축제도 통칙에서 명시되어 있는 제도에 사용되는 도구를 살펴보면 우선 자와 각도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에는 먼저 삼각자로 45도, 30도, 60도가 명시되어 있는 삼각자 두 세트가 있어요. 여기가 45도 한 개가 있고 30도와 60도는 하나의 삼각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30도, 60도 해서 두 종류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삼각자의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 각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케일이라는 것은 축척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제도를 실기에서도 CAD로 제도를 해볼 텐데 이렇게 지금 건축물의 평면도가 작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치수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자, 12,300인데 단위가 안 나와 있지만 좀 이따가 배울 텐데 단위는 밀리미터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는 미터로 바꾸면 12.3m예요. 자, 12.3m의 실제 길이를 우리가 도면에다가 그려내기에는 사실 어렵죠. 12.3m 도면을 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걔를 이제 뭐 100분의 1, 200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여서 축척을 주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자가 스케일자, 축척자가 되고 100분의 1부터 200분의 1, 300분의 1, 400분의 1, 500분의 1, 600분의 1에서 총 6단계의 축척자가 있습니다. 자, 템플릿 자는 원형, 각형 등 기호나 부 및 자주 사용하는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살펴보시면 자, 여러분 앞에 그림으로 보이시는 것이 바로 템플릿 자인데요. 어릴 때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 원형, 육각형, 삼각형의 모양이 표현이 되어 있으며 이걸 이용해서 원형, 각형 등의 다양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게 바로 템플릿 자입니다. 자, 운영자, 자유곡선자는 말 그대로 곡선을 표현하는 것으로 운영자는 구름 문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구름 모양처럼 생긴 자로서 이런 모양의 자를 이용해서 곡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곡선자는 고무 소재를 이용해서 이런 고무 소재의 자가 자유롭게 구부렀다가 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곡선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자, 앞에 화면에 나타나 있는 자가 운형자입니다. 모양을 봐도 구름처럼 생겼고 곡선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도를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곡선자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구부렸다가 펴서 곡선을 만들어 제도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각도기는 여러분이 어릴 때 보셨을 수 있는데요. 따로 찾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겨서 눈금이 표시되어 있고 각도를 잴 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T자는 제도판에 T자를 밀착하셔야 돼요. 떨어뜨리면 안 되고 밀착해서 평행선과 수직선을 긋습니다. 말 그대로 알파벳 T 모양으로 생겨서 제도판에 갖다 밀착하게 되고 연필을 가지고 평행선을 그리거나 수직선을 그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밀착해서 사용한다라는 것과 수평선을 그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어서 사용한다라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안 됩니다. 자, T자도 마찬가지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T자 모양으로 생긴 자를 바로, 죄송해요. T자 모양으로 생긴 자를 T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판에다가 밀착시켜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자와 각도기와 같은 제도 연구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 용지, 종이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켄트지, 그림이나 제도에 사용되는 고급 종이. 트레이싱지는 투명한 성질로 뒤에가 비춰져요. 자, 마커펜으로 채색하기 적합하고요. 트레팔지는 프레젠테이션 도면용으로 사용되며 파라핀이 포함되어 광택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요. 마찬가지로 트레이싱지인데 황색이에요. 얘도 밑바탕이 비쳐서 투명한 성질로 따라 스케치하기가 적합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도에서 사용되는 종이의 규격을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보통 여러분 이제 다음에 실기에서 CAD로 작도를 하실 때 A3 규격 크기로 사용을 할 거고요. 가장 큰 건 A0예요. 그래서 가로 크기가 1189mm, 세로는 841m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보셨을 땐 이게 가로처럼 보이지만 A0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이게 가로가 되고 이게 세로가 돼요. 그래서 가로 대 세로 길이 비를 따져보면 약 1대 루트 2의 비율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거보다 한 단계 작은 사이즈는 A0를 반으로 접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1 사이즈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A1 사이즈가 되겠죠. 자, A1 사이즈의 종이는 A0를 반으로 나눈 것으로서 여기 이게 바로 594, 여기는 841mm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로, 세로 1대 루트 2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다시 그 A1 사이즈의 도면을 또 반으로 나누어서 보면 A2 사이즈가 되고요. 여기가 594, 가로가 420이 됩니다. 죄송해요. 420. 왜 420이에요? 이 841을 2로 나눠서 절반이니까 420.5인데 약 42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A3 도면은 A2의 절반으로 420, 297이 되겠죠. 가로 297, 세로 420. 그래서 이거는 하나 외워주세요. 297, 420. A3 도면 크기다. 297, 420. 그리고 또 반으로 접으면 가장 작은 A4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규격을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 루트 2다. 그리고 A3의 기준은 297, 420. 이거는 하나 정도 외워두시고요.
297 곱하기 420. 그리고 A0가 가장 크고 점점 절반씩 2분의 1 되는 거죠. 2분의 1 또 2분의 1 또 2분의 1 2분의 1.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0에서 A1 크기로 갈 때 절반 접었어. 또 절반 접어서 A2가 됐어. 그러면 A0는 A2의 몇 배요? 그쵸? 4배가 되는 거죠. 즉 A2 종이는 A0의 4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어렵다 하시면 가장 큰 용지의 사이즈가 A0이고 1189 곱하기 841이다 라는 걸 알아두세요. A0가. 그래서 절반씩 떨어지면 돼요. 자, 그리고 A0 용지의 면적은 둘이 곱해보니까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약 1m 제곱이 면적이 될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도면 규격이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주로 사용할 건 297420 A3다. 자, 제도 용지 아까 A0의 면적은 약 1m 제곱이라 했고요. 가로 세로 비율은 1대 루트 2다. 자, 그리고 도면이 굉장히 용지들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A0를 사용하던 A2, A3를 사용하던 보관하고 이동할 때는 A4 사이즈 크기로 접어서 보관을 합니다. 보관 시에는 A4 사이즈로 접어서. 자, 그리고 이렇게 도면 옆에 철을 해야 돼요. 스케치북처럼.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빈 공간을 두어야 되는데 그 여백을 몇 미리 정도 두시냐면요. 여백. 제본을 철할 때 여백은 약 25mm를 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넘어가서 도면에 표시할 때 사용되는 선의 종류가 이렇게 굵은 실선, 가는 실선, 파선, 1점세선, 2점세선 있습니다. 보시면 실선은 말 그대로 실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가는지, 굵은지. 자, 그럼 굵은 거는 왜 굵게 표현해요? 물체가 잘 보여야 하니까 굵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를 알아두세요. 굵은 실선으로는 단면선, 잘려있는 단면선, 끊어진 파단선, 외형선, 외부 잘 보여야 되니까. 자, 그리고 가는 실선, 비교적 가늘게 그리는 건 치수를 나타내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인출선, 지시선, 해칭선입니다. 실제 도면을 가지고 보시면요. 자, 이 평면도 외부, 이 부분은 외부니까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굵은 실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도 까맣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선이 되어 있는데 너무 굵어서 하나처럼 되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잘려있는 단면선이기 때문에 굵은 실선으로 잘 보이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치수선, 치수 보조선, 얘가 이제 지시선, 인출선 이런 것들은 다 실선은 실선이지만 가는 실선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비교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선은 이렇게 뚝뚝 일정한 간격으로 끊겨 있는 선을 파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끊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숨은 선을 표현을 할 때 파선을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점세선과 2점세선은 사이사이에 점이 포함되어 있는 선을 1점세선, 2점세선이라고 하고요. 자, 1점세선은 중심선을 표현을 할 때 1점세선을 사용하고 2점세선은 경계선, 땅과 건축물의 경계선을 표현해서 1점세선과 구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면 예시를 보시면
이 부분은 지붕의 처마를 표현을 한 건데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파선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이렇게 1.3선 이 부분은 중심선이기 때문에 1.3선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각각 선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선을 그을 때 유의사항, 용도에 맞게 굵기 구분하고요. 축적에 따라 굵기도 다르고요. 중요한 건 잘 보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 그은 데를 계속 중복해서 긋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제도를 하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문자로 작성을 하게 돼요. 자, 문자도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편하게만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약속에서는 문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명조체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딱딱해 보이는 고딕체. 자, 그리고 하나의 같은 도면상에서는 일정한 크기로 작도하고 문자의 크기가 의미하는 것은 문자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문자 크기가 10이란 얘기는 문자 높이가 1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의 크기는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11개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자체는 고딕체가 기본이고 문자의 크기는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하나씩 보면서 넘어갈게요. 지시선, 인출선은 선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60도를 기울이는 게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30도, 45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지시하고자 하는 쪽에 화살표나 점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키고자 하는 지시하는 부분에 화살표나 또는 점을 쓸 수 있지만 이쪽에는 점을 쓰고 이쪽에는 화살표를 쓰고 혼용하면 안 되고 하나로 맞춰줘야 돼요. 혼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평행하게 긋는다. 자, 해칭선. 해칭선은 도면에서 절단 부분을 표시해서 재료를 표시합니다. 지금 이 도면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목재 같은 경우에 여기를 절단을 했어요. 가운데를. 이게 목재인 걸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쪽에 보이는 부분을 앞으로 해서 해칭선은 보통 캐드에서 파란색으로 작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재료 표시를 해줍니다. 네, 재료를 표시하는 게 바로 해칭선, 가는 실선입니다. 앞에서 나왔죠? 해칭선, 가는 실선. 자, 표제란은 이름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표제란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도면이 몇 번째 번호인지, 공사 이름, 축척, 설계하는 사람, 날짜. 근데 공사하는 사람, 시공자와 관리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건 치수. 현장에서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자세하게 보여줘야 되고 원래 치수 단위는 밀리미터 중요해요. 하지만 실제로 도면에 그릴 때는 이렇게 단위를 기입하지 않고 생략을 한다. 자, 그리고 수평 방향 치수는 치수선의 위쪽에 이렇게 치수선이 있으면 이 위쪽에 치수를 쓰고요. 수직 방향의 치수는 왼쪽에 오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치수선의 위쪽인 거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 보조선은 중심선의 끝에서 2에서 3mm 떨어진다. 치수 보조선은 이 떨어진 게 2에서 3mm 정도 떨어지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치수는 기입되는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제도 용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T자는 평행선, 수직선, 사선? T자는 T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 평행선을 긋고 이쪽에 수직선을 긋고 사선은 대각선이에요. 얘는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T자는 선을 그을 때 제도판에서 띄운다. 아까 제도판에 밀착시키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T자로 수평선을 그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죠. 자, 삼각자 한 개 또는 두 개를 가지고 위치를 바꿔서 여러 각도를 표현할 수 있다. 삼각자는 원래 이렇게 45도짜리랑 30도, 60도짜리 두 개가 있고 얘네를 이용해 조합해서 여러 각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용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도용지 가로, 세로 비율은 1대 루트 2다. 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 A3는 297, 420이라 했어요. 얘네 비율은 1대 루트 2라고 했죠. 맞고요. A0의 넓이는 약 1m 제곱 맞습니다. A2는 A0의 4분의 1이다. 자, A0에서 A1으로 갈 때 2분의 1. 그리고 A2로 가면 다시 2분의 1이에요. 그럼 A2는 A0에서 오면 4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도면이 너무 커서 접을 때 A3 크기로 한다. A4 크기로 하라 했죠. 답은 4번이고요. 자, A2 제도지 도면에서 테두리를 만들 때 여백. 자, 여백을 만들 때 기본은 25mm라고 했는데 A2 용지일 때는 10mm 기준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건 봐두시고 그냥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도 선에 대한 겁니다. 물체의 절단한 위치를 표현할 때 경계선은 절단 위치라고 했으니까 단면, 절단이기 때문에 가는 실선으로 하셔야 돼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파선, 가장 굵은 선으로 표현하는 건 잘 보여야 하니까 단면선입니다. 자, 글자에 대한 거. 글자의 크기는 높이다. 맞고요. 글자체 규정 없으니까 고딕체죠. 자, 문장은 가로로 쓰는 게 원칙이지만 세로 쓰기 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세로로도 쓸 수 있고요. 자, 네 자릿수의 숫자는 세 자릿수의 휴지부를, 자, 1000 이렇게 네 자리 숫자면 이렇게 쉼표를 찍어주는 거지 이렇게 간격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답은 1번. 자, 치수기입. 치수기입은 치수선을 중단한다. 이렇게 중간에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표현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치수선에 평행하게 도면에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가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돼요. 틀렸고요. 단위 밀리미터 원칙으로 하고 단위 기호를 반드시 생략합니다. 자,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표시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도를 할 때 사용되는 약속들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이런 걸 잘 한번 봐두시고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건축물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